법에서 배웠을 때 P면 Q이다가 명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진리집합으로는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때 당연히 진리집합 P는 Q에 포함이 돼야지 참이거든. 그렇다면 P면 Q이다 참일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때 이 P라는 놈을 뭐라 부르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Q는 이 상태일 때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거든. 근데 얘는 주어와 위치만 보시면 돼요. 봐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주어가 누구니? P지. P의 위치가 어디 있어? 앞에 있어. 그래서 주어가 앞에 있으면 걔는 충분 조건이에요. 주어가 누구니? Q잖아. Q가 어디 있어? 뒤에 있지. 뒤에 있는 애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P는 Q에 속하기 위해 충분히 작다. 그래서 충분 조건. Q는 P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애라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주어를 파악하세요. 주어의 위치를 봐. 주어가 앞에 있어? 그럼 충분 조건이야. 주어가 뒤에 있어? 그럼 필요 조건이야. 반대로 주어가 충분 조건이래. 그럼 주어는 앞으로 가야 돼. 주어가 필요 조건이래. 그럼 주어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나왔어. not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주어가 누구야? not R이야. 필요 조건이야. not R이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되지. 그렇다면 not R이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3단원법을 문장을 읽고 이렇게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충분조건 필요 조건이야. 요것만 알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참일 때예요. 참일 때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3단원법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의 대우는 뭐겠어? R이면 not Q이다. 이것도 성립한다. 이렇게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시겠어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증명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 증명법이 있어요. 자, 대우 증명법이 있고요. 귀류법이 있거든요. 자, 얘네가 왜 나온 거냐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밝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명제의 참거짓과 원명제의 참거짓은 대우명제의 참거짓과 같다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대우명제의 참거짓으로 돌려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이걸 대우증명법으로 증명하라. 그럼 봐봐. 얘 대우면 뭐야?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거든. 자, n이 홀수래. 그럼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나눠볼게. 그럼 n제곱은 뭐가 돼? 2k 플러스 1의 제곱이거든. 4의 제곱 4k 제곱 4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얘는 2로 묶으면 이게니까 나머지가 1이야. 얘 뭐야? 홀수지. 그래서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된다. 따라서 원명제인 얘도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대우증명법이야. 그래서 대우가 참인 걸 증명해서 원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자.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다음 귀류법은 자, 결론을 부정해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증명을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모순이 발생해. 특히 가정 부분에서. 그래서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렇다면 결론을 부정한 게 거짓이면 이것을 다시 부정한 원명제는 뭐겠어?
참이겠지. 이걸 이용해서 참인 걸 밝히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무리수를 부정하면 뭐야? 유리수지. 그렇다면 결론을 부정할게. 루트 2는 유리수야. 그럼 루트 2를 우리가 분수꼴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대신에 이때 m과는 무슨 관계야? 서로 소인 관계야. 그러면 곱해볼게. n이거든. 양변 제곱하면 자, 얘 짝수지. 그럼 n제곱도 짝수야. 그럼 n도 뭐겠어? 여기까지 이해 되겠니? 그지? 그럼 n이 짝수야. 그럼 n을 2k라고 볼 수 있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2m 제곱은 2k 제곱이니까 4k 제곱이야. 그 약분하면 m 제곱은 2k 제곱이야. 그렇다면 m도 뭐겠어? 짝수겠지. 둘이 짝수야. 서로 소래.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거짓이구나. 원래 명제인 얘가 거짓을 부정하니까 참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참이다. 이게 규律법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지? 여기서 불당 보는 걱정이 없어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니는 이거 못 내. 내면 뭐로 내냐? 지금 책에 있는 B칸 넣기 있지. 근데 이 B칸 넣기는 앞뒤만 읽으면 그냥 껴맞추면 돼. 그래서 안 해봤거든? 문제는 뭘 본 거예요?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에서 봐봐. 1점, 2점, 2점, 2점. 6점짜리 문제죠. 없네 1점 넘죠. 없네 1점 넘네. 없네 2점 넘죠. 감점시키기가 되게 쉬워. 이건 서술형을 위한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증명법은 특히나 월봉고는 증명을 되게 좋아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근데 내봤자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딴 건 안 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어차피 증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발전 유형이나 표준 유형에 있는 증명 문제는 꼭 한두 번씩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이 프린트로 주는 거에 있거나.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이거야.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배웠지. 뭐였어?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대. 그렇다면 첫 번째 a가 양수고 판별식 두 번째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이 상태가 되면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했지. 이런 부등식들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들인데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있냐면 이거야. 자, 얘를 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두 번째, 얘랑 비슷한 건데 완전 제곱식이 있죠. 그렇다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당연히 성립한다. 한 요 정도? 또는 조금 더 하면은 이 정도. 또는 자, 얘가 왜 성립하냐면요.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럼 얘는 요거거든. A와 B 둘 다 양수면은 등호가 성립하고요. A든 B도 하나만 음수면은 부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요것도 성립이다.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야. 박스 주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부등식 4개 정도를 준 다음에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기억, 니은, 뭐 기억, 디귿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부등식. 두 번째, 완전 제곱식. 세 번째, 절대값.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절대부등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거 2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가고 끝낼게요. 첫 번째, 산술기하라는 게 있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이 2개의 합에 대한 평균이고 기하평균이 2개의 곱에 대한 평균이거든. 이게 항상 이렇게 성립해요. 자, 왜 그런지는 증명을 통해서 알려줄게요. 얘들아, 반원에 대한 원주각에는 몇 도니? 90도지. 그지? 여기도 90도야.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도 B고 여기가 A면 여기가 A일 거야. 그래서 아마 이거 기억할 거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면 요 길이가 C라고 할게. C는 루트 AB와 같다. 이거 알지? 기억나? 왜인지 알려줄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뭐야? 닮음이지. A 대 C랑 C 대 B가 같지. 그지? 그렇다면 C의 제곱은 AB니까 C는 루트 AB인 거. 여기까지 됐니? 됐지? 근데 봐봐. 원주각을 이동시켰더니 요것도 C고 요것도 A고 요것도 B지. 그럼 물어볼게. 이 길이가 제일 길 때가 언제겠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반지른 것 같았을 때죠. 그치? 그럴 때는 언제야? 이 2개가 서로 같을 때지. 그럼 언제겠어? 항상 요 C, 루트 AB는 항상 뭐보다 작았냐면 요 반지름 뭐야? 2개 더한 것의 절반이었어. 이거보다 작았거든. 근데 한 번 같아질 때가 있어. 언제? 직각 이등변으로 요 2개가 같아질 때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렇게도 외우고 이렇게도 외우거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도대체 언제 등호가 성립하나요? 요 2개가 같을 때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앞뒤가 같을 때는 자,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자, 지금 얘네 도형이지. 도형의 길이는 절대로 음수 또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산술기하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배운 다음, 요 순간을 지난 다음부터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을 때 산술기하를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알겠지? 근데 문제가 정해져 있어. 봐봐. 시계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낼 수밖에 없냐면 합의 일정 값을 줘. 그리고 뭘 구하라 그러냐면 곱의 최대값을 줘. 또는 곱의 일정한 값을 줘. 그 다음에 합의 최소를 묻거든. 왜? 얘를 주면 얘의 최소값이 나오고 얘를 주면 얘의 최대값이 나오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자, 주의할 거. 얘는 대놓고 안 줘도 일정한 값이 나올 때가 있어. 언제냐? 역수 형태 때.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4의 최대값 구하래. 다들 x는 0보다 크대. 말이 안 맞잖아.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근데 곱의 일정값을 안 줬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근데 봐봐. 2개 곱하면 x 어떻게 돼? 4중에서 얼마 돼? 4되지. 그래서 얘네는 곱의 일정값을 안 줘도 그냥 산술기에 넣어버리면 얘네가 그냥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의 최대값이 4고 그럼 언제
이 4가 성립하냐? 이 두 개가 같을 때. x가 0보다 크다. x가 언제일 때? 2일 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가지고 좀 장난질을 좀 치겠지? 어떻게 치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 그리고 그때 x값 구하래. 역수 형태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역수 형태로 강제로 식을 변형시킵니다. 변형시키되 절대로 분모는 건드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지? 그럼 여기다 산술기라 쓰는 거야. 아, 마이너스 있네. 이렇게. 그럼 x-1 플러스 x-1분의 1은 2배의 절대값 2개 곱하면 얼마야? 1. 따라서 최소값은 2구나가 돼요. 그럼 언제 그게 성립하냐? x-1과 x-1분의 1이 같을 때야.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x가 0보다 커야겠지 당연히. 따라서 언제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술기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또는 이렇게도 나와. 얘 최소값 구하래. 전개해보자. 하니까 요렇게가 역수관계지. 그치? 그럼 여기다 산술기를 쓰는 거야. 그렇다면 5 플러스 AB 플러스 AB분의 4인데 여기다 산술기를 쓰면 얘가 이거거든. 따라서 얘는 5 더하기 4 9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변형이 자유자재가 돼야 되고 역수관계가 안 보이는데 고배 형태인데 역수가 다른 쪽에 있다. 그럼 곱해버리신 다음에 역수 형태를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산술기하고 두 번째가 코시슈바르츠인데 얘는 잘 안 나와요. 자, 얘는요 형태가 뭐냐면 이거는 단 언제 성립해야 되냐? 얘는 실수여야 돼. 자,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 별 얘기 없이 그냥 실수다라고 하면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증명이고 나가도 다 필요 없어. 형태만 해요.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 네모의 제곱 더하기 별표의 제곱은 그거는 같대. 자, 앞에 꺾기를 곱한 거, 뒤에 꺾기를 곱한 거의 제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래. 그걸 구하라는 게 이거의 최대값이거든요. 생각해봐. 얘는 좌측에 들어가야 되니 우측에 들어가야 되니? 이쪽 들어가야 돼? 이쪽 들어가야 돼? 얘는 왼쪽 들어가야 되지. 누가 봐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 들어가야겠어?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럼 그냥 펴서 맞추기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 곱하기 이거가 3x 돼야 돼. 여기 뭐 오겠니? 3 오겠지. 이거 곱하기 y가 4y 돼야 돼. 뭐 하겠어? 4y 되겠지. 그게 얼마야? 25. 이 얼마야? 9. 3x 플러스 4y래. 그럼 봐봐. 얘 얼마야?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거든? 그럼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15의 제곱보다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얘는 요게 되겠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 최대값인데 그렇다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 성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B분의 이거 B가 같으면 돼. 이러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대 4는 x 대 y라서 4x는 3y가 성립하면 돼요. 그렇다면 x는 4분의 3y거든? 집어넣어. 16분의 9y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야. 16분의 25y제곱이 9야. 25y제곱은 3의 제곱, 4의 제곱, 12의 제곱이야. 그다음 y제곱은 5의 제곱분의 12의 제곱이야. y는 뭐겠어? 5분의 12. 그다음 x는 5분의 12 곱하기 4분의 3 하면 5분의 9겠지.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콜슈바르츠는 왜 잘 안 나오냐면 얘를 풀려면 이 형태와 이 형태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형태만 잘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꼽으면 어떻게 꼽냐면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왼쪽 들어가야 돼? 오른쪽 들어가야 돼? 왼쪽이지.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 오른쪽 들어가지. 봐봐. 얘를 이렇게 바꿔봐. 얘를 잘 봐. 얘랑 얘가 곱해서 x 돼야 돼. 여기 뭐 와야 돼? 얘랑 곱해서 x 돼야 돼. 이 루트 3이 사라져야 돼. 얘가 와야 되지. 얘랑 곱해서 y가 돼야 돼. 누가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식의 형태를 이렇게까지도 변형까지 시키는 것도 해야 돼. 얼마나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예요. 그래서 명제에서 유일하게 계산이 좀 빡센 게 얘랑 산술이야. 근데 얘는 앞으로 수원수도 즉 대수 미적분을 원할 때 잊을만 할 때쯤 되면은 짠 하고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명제입니다. 해서 숙제는 132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